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이 모작의 김용진입니다. 요즘 살기가 어떠십니까?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나자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40대에서 60대의 중년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삶의 반출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자 하는 취지로 인생이 모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 대한 이야기했고요. 일본이 10가지 이유로서 반드시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흔들거리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도 어떨까요?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추석 전야인데도 불구하고 큰 태풍 2개가 한반도를 흔들고 있네요. 여기서 흔들흔들 저기서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과 제가 유심코 지켜보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교수에 대한 청문회이고요. 또 하나는 태풍 링링입니다. 조국 교수에 대한 이야기는 정치성이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요. 정치성이 아예 없는 태풍 링링 이야기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풍 링링이 우리를 향하여 아주 거침없이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태풍 매미 기억나시죠? 그리고 루사, 이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이 매미와 루사에 견줄 만한 수준이 바로 금년에 13번째 발생한 태풍 링링입니다. 이게 굉장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한반도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금요일날 오후 4시에 북위 30도선을 지났는데요. 일반적으로 태풍이 북위 30도를 지나면 세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러나 태풍 링링은 달랐습니다. 북위 30도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심 기압이 945헥타파스칼의 아주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지금 북상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같은 위도대에서 태풍들의 강도와 비교해봐도 아주 대단한 파괴적인 위협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서해로 왔던 곤바스, 뿌라삐룬 기억나시죠? 이것들보다 아주 월등히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년들이 참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던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 그러면 매미 또는 루사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세력 기준으로 보면 괴물 허리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북미 지역을 휩쓸고 있는 도리안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한반도를 덮쳤던 괴물급 태풍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태풍 기억나십니까? 1959년생들 태어날 때 1959년생이 태어났을 때에 태풍 사라가 대한민국의 남부지방을 강타했습니다. 그때 4일 동안에 84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아마 대한민국이 부도날 정도의 큰 위협이었던 것이 바로 태풍 사라입니다. 안 사고 싶은데. 태풍 안 사고 싶은데. 자, 그리고요. 2002년도에 태풍 루사가 있죠. 이게 강릉에서는 강릉 지역의 장마철 전체 내리는 강우량의 2배가 넘는, 그러니까 유치원생 키높이 정도니까 한 90cm죠. 90cm의 물폭탄이 하루 만에 쏟아졌습니다. 하루 만에. 90cm의 물이 하루 만에 물폭탄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6명이나 죽었고 5조 1천억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게 기상청 관측사상 역대 1위가 바로 이겁니다. 와, 태풍 루사. 다시 없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우리나라 이름으로 지어준 태풍 매미가 있는데요. 이 매미가 정말 밑갈스럽게도 한반도 남동부를 관통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순간 초속 60m, 와, 대단하죠? 60m의 아주 엄청난 속도로 몰아쳤고요. 대한민국에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4조.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에 차바, 기억나십니까? 차바? 이 태풍은요, 대한민국의 역대 태풍 중에서 3번째로 아주 강력한 태풍이었는데 경남 양산에서 1시간 만에 120mm의 장대비를 남겼습니다. 결국 남해안이 물바다로 변했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피해를 남겨서 그해 가을 추석은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 태풍 링링은 바로 그런 것에 견줄 정도의 강력한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하는 태풍이라는 거지요. 자, 이게 한반도에 상륙하면 제가 있는 대전 이남 지역에서 이미 힘이 쭉 빠져가지고 태풍이 아닌 바람으로 지나가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엄청난 파워로 한반도를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상 보시고요. 지금 당장 신발 신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시설물들 빨리 꼭 묶으셔야 됩니다. 자동차도 가벼운 자동차는 좀 단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간판이라든지 이 옥상의 시설물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 특별히 컨테이너 같은 것들 날아갈 수 있으니까 꼭 묶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재개하기 힘들 정도로 중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즘 왜 이렇게 열대성 저기압이 큰 태풍으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이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대형화라는 거죠. 미국에서 조사했는데요. 40여 년간 최대 풍속이 시속 200km가 넘는 태풍이 2배나 증가했답니다. 그리고 시속 250km 넘는 슈퍼 태풍은 약 3배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야, 시속 200km면 우리 자가용의 2배 속도인데요. 그 엄청난 속도의 태풍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태풍의 이동 속도도 늦어지면서 태풍이 비를 퍼붓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피해 지역도 광범위해진다는 겁니다. 야, 이거 지금 중남미 지역, 미국 대륙 이런 데에서 등장하는 태풍 소식이 이제는 우리 한반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한반도에 거대한 괴물 태풍이 올까요? 기상청에서 관측해 보니까 지난 30년간 태풍의 최대 에너지 지점이 적도 부근에서 약 160km 더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것이 일본과 한국이 그 지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의 최대 에너지 지점이 적도에서 160km 북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거대한 괴물 태풍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태풍의 두 번째 특징은 계절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여름 태풍보다 가을 태풍의 수가 이제 늘고 있습니다. 흔히 태풍 그러면 여름 6, 7월 달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상청의 자료인데요. 1971년부터 2013년까지를 조사해 보니까 여름 태풍이나 가을 태풍이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477개, 470개. 기상청이 1904년부터 110년 동안 태풍 피해를 조사했는데요. 여름 태풍만 아니라 가을 태풍의 피해도 여름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냈던 태풍 10개 중에 가을 태풍이 몇 개가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2개가 되고요. 재산 피해를 가장 많이 남겼던 태풍이 그 가운데 4개나 된다는 겁니다. 가을 태풍이. 지금 우리 가을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1959년에 일어났던 사라호 태풍 기억하십니까? 사라호 태풍으로 849명이나 소중한 인명이 피해가 났는데요. 야, 이게 9월달 가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명 피해, 이게 방글라데시의 사이클론인데요. 방글라데시의 사이클론이 30만 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냈죠. 이것도 가을입니다. 2013년 필리핀에서 430만 명의 이재민을 내고 12,000명의 사망자를 냈던 태풍 하이엔, 이것도 가을입니다. 여름을 벗어나서 발생했다는 거죠. 자, 가을이 왜 이렇게 괴물 태풍을 맞이하나요? 그것은 지구가 뜨거워지고 바다 앞물이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것이 태풍이 되는 거죠. 그것이 엄청난 폭우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대한민국 주변의 해수온은 9월달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반도 주변 수온의 상승 속도가 다른 곳보다 빠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가을 태풍이 슈퍼 태풍이 되어서 한반도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반도를 때리고 있는 가을 태풍 링링은 그 원인은 무엇이다? 지구온난화다. 한반도 지역이 뜨거워지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지금 또 하나의 태풍,
조국 청문회 태풍, 이것도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부디 가을 태풍 링링이나 조국 청문회 태풍이 그렇게 뜨겁지 않아서 찻잔 속의 바람처럼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행복을 파괴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 중년들이여 파이팅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인생 이모작이었습니다. 자, 찾아가는 김용진 교수의 인생 이모작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협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